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목소리가 오랜만에 이관원 배우, 이명수 기자랑 같이 알정직 정청래 외치면서 저도 좀 직접 제가 선거판에 뛰어들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좀 응원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왜 개청수님은 자꾸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정청래를 응원하지만 분위기를 좀 봐요. 분위기도 보고 취재할 게 있나, 좀 이상한 것들이 있나 이렇게 좀 보고, 저쪽 하는 애들의 형태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다녀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요, 우리 유튜버들끼리 싸움이 안 나요. 제가 어떻게 이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현장 뛰고 있는 최고 선배잖아요. 제가 제일 짬밥 많고 선배이다 보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를 따라다니는 유튜버들한테도 박수를 쳐줘요. 그분들도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뿐이지, 저는 그분들도 고생한다고 생각해서 지나가다니면 등도 어깨도 엉덩이도 두드려주고 등도 쳐주고 수고하라고 해줘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셨죠. 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나 증시 문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민심이 많이 돌아서고 있거든요. 지금 뭐 뉴 이재명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은 지네끼리 손가락이 포장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증시 대책,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아마 점검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녀오셨어요. 해외 순방 잘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다녀오시자마자 대통령에게 기다리는 거는 지금 최저 지지율이 나왔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5.9%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불과 5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59.8, 60% 가까이 찍혔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등판하고 나서 이 정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언을 해줬는데, 그걸 또 뉴 이재명 세력들이 다구리쳤어요. 저것들 말은 하지 않지만요, 60%에서요 진짜 15%가 빠졌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유시민의 말이 결국은 지지층들의 움직임이 15에서 20 정도는 될 것이다. 제가 했던 방송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60%에서 거의 45%까지 추락했다는 건 뭐냐면, 이 말로만, 여러분들 제가 보십시다. 저것들은 지네가 코어 지지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누차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쟤네들은 우리는 코어가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식어가고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요. 그럼 지네가 코어면 왜 지지율이 빠지냐고, 내 말은. 안 그래요?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B동형이나 이런 애들은 지네가 코어 지지층이고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근데 지지율이 왜 빠지냐고요. 니네가 그렇게 뉴 이재명 세력이 크고 니네가 코어면 대통령 지지율이 왜 빠지냐고요. 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계속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도층도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때문에 지금 돌아서고 이러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 30%대 지지율 가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대로 가시다가는요, 말 같지도 않은 구조적 다수나 제3의 길 이거 찾다가 대통령 위기 처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5.9. 제가 이런 거 여론조사를 볼 때 뭘 많이 보냐면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지 않아요. 적극적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고 적극적 지지율이 얼마나 높아졌냐를 봐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잘한다. 저는 딴 거 안 봐요. 전체적으로 잘한다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몰라서 그냥 뭐 잘한다 못한다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잘한다는 코어 지지층의 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주 잘한다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코어 지지층들은 아주 잘한다를 눌러요. 그리고 약간 한 발짝 뒤에서 보는 분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차마 못한다고는 못하고 아주 잘한다라고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도 여론조사가 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음이 식어가도 못한다, 잘못한다 이거를 참아 누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냐 그러면 아주 잘한다부터 찾았는데 이걸 못 누르겠는 거야. 그래서 차마 못한다고도 못할 거고 왜 저쪽에 또 웃고 즐기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한다에 여러분들도 여론조사 같은 거 보실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잘한다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잘한다 이거에 찍혀 있나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면 그 판단하는 게 쉬울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님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선언도 하고 뭐 되게 성과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와 씨 눈에 귀에도 안 들어와. 미안합니다. 귀에 안 들어와 뭘 했는지 죄송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김민석이가 하도 신천지 타령해서 아니 당원과 지지자를 신천지로 몰면 선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어떤 놈이 선거 전략을 짰는지 몰라도 김민석 캠프 정신 차려요. 당원과 지지자들을 적으로 돌리면 그 선거 100점 100패예요. 그 놈부터 자르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서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지지자를 신천지로 몰고 적으로 돌리고 분열주의 3자연합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천지 소리를 듣지. 죄송합니다. 네, 잠깐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민천지는 갑자기 나온 거예요. 어떤 분 얘기 보고 민천지. 죄송합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먼저 뭐 주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말을 잘 짓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부산에서 어떤 분들은 50 몇 % 압도적인 승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그래도 아쉽다.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정청래가 유리하지 않은 지금 정청래가 유리한 지역구 하나도 없습니다. 유리한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유리한 지역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선거 못해요.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자꾸 어디는 유리하고 어디는 불리하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선거를 계속 치러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들이 힘 빠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근거가 단순히 조직이란 말이야. 그쵸? 단순히 조직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는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란 말이야. 제가 서울 경기에서 이 정청래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는요. 서울 경기의 당원들은 대부분 온라인 권리당원이다 보니까 조직과 어떤 그 인맥 이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직과 어떤 그 인맥이 통하지 않는 서울 경기의 유권자들이 40%가 몰려 있어서 이쪽의 표가 굉장히 큰데 지금 보면 정청래 후보가 여기서 최소 10% 이상은 앞서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 딴 데서 10% 앞서봐야 여러분들 2,000표 3,000표지만 서울 유권자에서 10%를 합하면 몇만 표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표본이 서울 경기가 60만 표라고 하면 60만 표 중에서 10%를 이기면 6만 표를 이기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저는 이번 1라운드 돌면서 진짜 너무 통쾌했어요. 야 1인 1표제가 이렇게 세구나. 여기저기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고 국회의원들 진짜 싸가지 없는 야 유리 이재명은 니들 면접 볼 때 싸가지부터 보냐? 이 새끼들 정청래 쌩 까고
그냥 전 당대표 쌩까고 그러면 뉴 이재명 인증이냐?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싸가지들도 없고 하는 짓들도 예의 범절도 없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는 이 새끼들은 짰나 어떻게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김민석 응원하면서 줄 서 있는 새끼들 하나같이 싸가지들이 없고 누구? 야 김용만이 너 이 새끼 너는 응? 너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새끼가 너 야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렇게 쳐 다니면서 네가 무슨 김민석 경호원이냐? 다른 선후배도 없냐? 싸가지를 어디서 밥 말아 먹었는지 진짜 그러지 마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진짜 하는 짓들이 아이고 진짜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어디서 86년생 김용만이 61년생 최민희한테 어떻게 보면 엄마뻘까지 될 수도 있는 사람한테 그따위로 합니까? 86년생 김용만 씨 내가 한마디 해줄까? 당신 1살 옹알옹알 될 때 87항쟁 이끌었던 사람들이야. 응? 최민희는 87항쟁 이끌 때 말지 기자로 이해찬 대표님이랑 유시춘 선생님이랑 문익환 목사님이랑 인재근 선생님이랑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끌었던 사람이야. 단순히 그냥 너도 국회의원, 최민희도 국회의원, 적어도 이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어디서 싸가지 없이 눈깔 부릅뜨고 똑같은 국회의원이라 그래도 예의 좀 갖추세요 김용만 의원님. 그러다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양아치 소리 듣는 겁니다. 전은수 너도 똑같은 인간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뭔지 아세요? 이재명 픽이에요. 청와대 근무했던 인간들 하나같이 다 하는 짓들이 똑같아. 뉴 이재명 세력들 단호히 거부합니다. 뉴 이재명이라고 부르고 하는 짓은 양아치들이에요. 저는 싫어요. 네, 제가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또 흥분해갖고 이렇게 됐죠. 예, 전 지역에서 지금 여러분들 왜 불법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목해서 잘 들어주세요. 지금 민주당 1라운드 선거가 끝나면서 여기저기서 엄청난 불법 선거가 일어났어요. 얘네들도 다 기억하세요. 이 대전의 이 박지영 의원이 얘네들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왜 불법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대전 지역구 위원회 박지영 의원이 이런 애들이 왜 불법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게 특정 후보의 구호와 똑같죠. 전당원 100% 투표, 이재명 정부의 국정선거원, 이게 국회의원 박정현이 건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 사례를 정청래 의원님이 페북에 올렸는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도 있죠. 뭐 전운수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염태영, 김태선, 지금 다 장철민 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왜 여러분들 왜 불법이냐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공식 전당대회 현수막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민주당의 공식 전당대회 현수막은 이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대체불가 대한민국 모두의 민주당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공식인데 지네 마음대로 현수막을 각 지역구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건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 마포예요.
마포만 제대로 이게 공식이에요. 이런 박정현이나 이런 애들 하는 짓 보세요. 왜 제가 이걸 여러분들 비판하냐? 이런 현수막 비가 어디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이 현수막 비용이 당비에서 당비, 그러니까 중앙당의 당비로 나가는 거예요. 공금. 민주당의 공금을 특정 후보의 현수막에다가 쓴 거예요. 이게 자기 후원금에서 쓴 게 아니에요. 박정현이나 저런 애들이 자기 후원금에서 쓴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당비로 전당대회 지역구에 현수막 비용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의 공식적인 이 로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 써야 되는데 민주당의 공금인 당비로 특정 후보의 지지 현수막을 보낸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반박하세요. 이거 당비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거 여러분들 지역구에 걸려 있으면요, 당장 전화해서 왜 우리 당비를 당신 마음대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 이게 공식인데 저렇게 김민석 특정 후보 지지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든가 왜 불법 선거를 당원 당비로 하냐 따지세요. 응? 저거 나중에 다 모아갖고 고발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 지역구에 저거 현수막 건 국회의원들 있으면 당비 저거 횡령이에요. 횡령. 응? 특정 후보에 돈을 쓰게끔 돼 있어요. 당비를. 이번에 전당대회에 쓰라고 저 현수막 비용이 다 지급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왜 저거가 불법 선거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이 방송 보고 개인 돈으로 저런 다 집행 내역이 나오잖아. 말 같은 짓.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대통령 얘기를 너무 짧게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또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순방 효과나 이런 것들은 중도층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여러분들이나 나나 대통령 순방 효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 순방 효과가 있냐 없냐는 중도층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코어 지지층들이 대통령에게 사랑이 식어가고 차가워지는 거는요,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해서 그래요. 그 할 일을 안 한다는 거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주자고 했던 문제가 가장 크고, 두 번째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누구보다도 당무 개입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해결 안 해요. 대통령이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지지층들이 흰방을 갔다 오든 말든 대통령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는 대통령 돌아오셨죠. SNS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검찰개혁 역사적인 날이다 이런 SNS 하나 올릴 만한데 입 꾹 닫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SNS 안 하시고 무거웠던 분이신가요? 왜 유독 검찰의 보안수사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역사적인 72년 만에 검찰의 형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는데 왜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지지층은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요. 두 번째, 대통령이 왜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뉴 이재명 세력들과 좋아요 누르고 리트윗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시정의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뭔가 변화를 주거나 기존에 있던 민주당 지지층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요. 응?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 여론조사, 제가 오늘 여론조사 꽃을 좀 봤는데 여기저기서 앞으로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론조사 발표가 많이 나오고,
ARS 여론조사 보지 마세요. 무조건 ARS로 조사했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패스하세요. 뭘 보냐? 그나마 볼라 그러면 전화 면접 조사를 보세요. 전화 면접 조사가 정청래가 유리하게 나와서 제가 전화 면접 조사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보세요. ARS는 기계음이에요. 당신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입니까? 네, 누를 수 있어요. 아니래도, 그쵸?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좀 거짓말하는 게 선뜻 나오지 않아요. 근데 ARS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조작할 마음만 먹으면 다 조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입니까? ARS는 아니래도 네라고 눌러요. 이게 쉬워요. 근데 사람의 음성을 듣고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여론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이십니까? 예 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십니까? 저 권리당원은 아닌데요. 이렇게 돼요. 사람이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가 왜 확연하게 다른 어떤 여론조사의 방향이 나오냐. 사람이다 보니까 양심이 있거든요. 내가 권리당원이 아닌데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서 굳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ARS는 자기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여론조사가 ARS로 걸려오면 자기가 그냥 장난으로 막 나이도 20대도 아닌데 60대가 20대라고 누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면접 조사를 여러분들이 더 선호를 하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 나오면 거기에 더 여러분들이 신뢰를 갖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지금 김민석 후보 측이나 이쪽에서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언제부터 전당대회 때 특정 후보를 이런 식으로 지지하고 선거 이렇게 더럽게 할 겁니까? 내가 전당대회만 지금 거의 한 7, 8번, 6, 7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보다 더 더러울 수 없어요. 이보다 더 더티한 선거는 처음 봅니다. 이게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들이 민주당의 전통성을 부정하고 당신들이 추구하는 민주당이 바로 이런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고 우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원 개무시하고 투표제도 지네 마음대로 며칠 남겨놓고 선호투표제로 바꾸고 이게 당신들의 생각인가?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더러운 선거, 이게 제가 김민석 후보님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민석 뒤에 선 국회의원들이 많아 보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정청래 뒤에 쓴 게 아니라 당신 뒤에는 국회의원들이 줄 서고 정청래 앞에는 국민들이 나선 거예요. 당신의 뒤에 서는 국회의원들이 커 보일지 모르지만 정청래는 보이지 않지만 정청래 앞에 많은 우리 민주시민들이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작게 보일 수도 있죠. 정청래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저 뒤에 가면 정청래가 맨 뒤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원과 지지자들이 나서 있거든요. 당원과 지지자들은 정청래 뒤에 서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은 당신 뒤에 섭니다. 당신 앞에 서지 않아요. 당신이 당대표 돼서 배지를 달고 싶어서 당신 뒤에서 아부 떨고 우리가 몇 명을 움직였다 이런 여기저기서 보고가 들어오겠죠. 정청래는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그 어떤 보고도 받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요. 우리는 정청래를 방패 삼지 않아요. 정청래의 앞에 서 있는 게 바로 민주시민들이에요. 늘 그래왔고 소중한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 뒤에 서지 않아요. 늘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내가 쓰러지면 다음 우리 동지들이 그 화살을 맞고 그러면서 우리 후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쵸? 국회의원들은 뒤에 서지만 우리는 정청래 앞에 서는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선거가 끝나면 당신 주변엔 사람이 없죠. 김민석 씨. 선거가 끝나도 정청래 뒤에는, 정청래 옆에는, 정청래 앞에는
늘 지지자들이 남는 거예요. 가장 그 차이예요. 선거가 끝나보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남냐가 당신의 그 정치의 서사시가 보이는 겁니다. 저요? 저는 늘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할 때 우리가 시민들이 나섰지, 시민들이 뒤에 쓴다는 말 있어요? 없죠. 잘 생각해봐요. 민주시민이 나섭니다 라고 얘기하지, 민주시민이 김민석 뒤에 쓰겠습니다 이게 있습니까? 없잖아. 우리는 늘 사랑하는 정치인이 다칠까봐 국민이 앞에 서는 거지, 정치인들은 뒤에 줄 서지만 우리는 정청래 앞에서 늘 같이 함께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씁쓸하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이번에 전당대회 공식 구호가 대체불가 대한민국, 저거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구에 이게 아닌 다른 뭐 100% 전당원 투표 이런 거 관련 거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당비로 새나가고 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의 선택은 시대정신, 부산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광주가 응답했다. 예전에요,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들의 제가 깜짝 놀랄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2년 대선 때 좀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2002년 대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 처음에 대선 나오기 전에 지지율이 몇 %였냐면요 1% 나왔어요. 1%. 그러니까 대권 후보에도 못 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2002년 대선 전에, 한 1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였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왜 대선을 도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얘기 해줄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민주당 2002년 대선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거 몰랐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참여했는지 아세요? 왜 참여했냐? 이인재가 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인재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인재 같은 완전 민주당과 동떨어진 인간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위기감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정신을 버리고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저런 이인재 후보에게 민주당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이 등장을 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지. 이인재? 뭐지?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별 경계가 없었거든. 노무현이 등장을 하면서 이인재에게는 민주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등장을 해요. 지금과 똑같죠. 정청래 대표 여러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잖아요. 연임 생각 없었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정청래 당대표 끝날 때 연임? 글쎄다. 내가 그랬어요. 의원님, 연임 할 거야? 나올 거야? 왜 주위에서 이렇게 난리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주위에서 난리야? 자꾸 정청래 도전하는데 나올 거야? 글쎄다. 아니 진짜 정청래는 나올 생각이 없었어. 이거 진짜 팩트입니다. 정청래는 나올 생각이 없는데 자꾸 너 정청래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저쪽에서 자꾸 압박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재명 픽이다 라고 하면서 정청래는 나올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계속 나올 거야 라고 하니까 지지자들이 어떻게 했어? 나와라가 된 거야.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정치라는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 게, 정청래 너 연임하지 마. 연임 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정청래는 아무 말도 안 해. 계속 정청래는 가만히 있었어. 너 나올 거야? 나오지 마. 나올 거야? 나오지 마.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듣고 있다가 정청래는 왜 안 되는데? 이게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처음에 정청래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도 주변에서 정청래 나오면 반명이니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야 정청래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정청래 나와라 라고 시작했는데, 제가 아는 정청래 의원이 가장 당대표에 재도전하는 거에 마음을 굳힌 게 뭐냐, 김민석 같은 유 이재명 세력들에게는 민주당을 맡길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너무 비슷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자에게 민주당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경선에 뛰어들었듯이 정청래 대표도 김민석에게는 민주당 당대표를 맡길 수 없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때도 정청래 대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마음을 딱 잡은 게 김민석한테는 진짜 이거는 맡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저 뉴 이재명 세력들에게는 맡길 수 없다 그래갖고,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2002년 대선 때 김민석 후보가 그 당시에 국민참여 20일인가요? 정몽준에게 넘어갔죠. 그거를 지금도 비판을 합니다. 그거는 잊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김민석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 숙이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엉뚱하게 민주당을 이 노무현을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자기가 이끌기 위해서 넘어갔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쉽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김민석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넘어간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김민석은 넘어갈 때 민주당을 버린 거예요. 제 말 맞죠? 단순히 후단협이라는 그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에 정몽준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김민석은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사실상 민주당을 버리고 정몽준에게 넘어간 거거든요. 민주당을 한번 버린 사람이에요. 민주당을 버렸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단순히 정몽준과 노무현 대통령의 단일화를 위해서 넘어갔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도 크지만 민주당을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버리는 자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역사를 잘 모르는 이대녀라서 제가 나중에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날 잡아서 내일 할까, 내일 민주당이 최근에 있었던 2002년 노사모라는 얘기 나오는 그 노사모 바람부터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따가 생각나는 대로 하들 수도 있고, 그것도 가장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그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2002년 대선 때 1%밖에 안 나오고 대선 경선에 참여를 했는데, 모두가 이인재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때 어디서부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냐면, 그때 전국에서 모인 이제 노사모라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란 바람개비가 전국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사람들은 부산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노사모의 최초 탄생은 제가 알기로는 광주예요. 광주에서 노사모가 탄생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으로 퍼지고, 노사모 조직이 아직도 가장 많이 아직도 노사모 인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경기예요. 서울 경기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다 불리한 선거고 질 거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냐? 울산에서 1등을 해요. 울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등을 하고,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치고 올라가고, 그때 광주에서 그 당시에 노사모가 부산에서, 부산 노사모랑 모든 노사모가 원래 부산 갈매기를 불러야 되잖아요. 부산 갈매기, 그건 당연히 부르지만 끝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요. 부산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전국에 부르는 거예요. 부산에서. 광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거는 좀 우리가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노사모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요. 그 부산에서의 울림,
그 울림이 결국 광주, 호남으로 연결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의 그 바람이 호남을 움직였고 호남이 응답을 해서 2002년 대선 경선 때 이인재를 호남에서 꺾어버려요. 그랬던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 완전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조직표, 대의원표, 호남 특정 인물 밀면 그냥 게임 끝이었어요. 그때 부산에서 불었던 노사모의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의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회를 울렸고, 그 광주에서 노무현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경선에서 이인재를 꺾고 광주에서 1등을 해요. 그러면서 그 광주가 왜 중요하냐? 광주는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 민주당이 위기 때마다 광주의 선택에 따라서, 호남의 선택에 따라서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을 정했었어요. 광주가 노무현을 선택했고, 광주가 결국 문재인을 선택했고, 광주가 이재명을 선택했고, 그 광주의 정신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고, 광주의 물갈이도 광주 시민들이 이뤄냈어요. 정치권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광주 호남 홀대론을 2016년 총선에서 꺼내들어서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가져갑니다. 비례대표까지. 민주당이 한 지역구를 빼고 전부 안철수의 국민의당에게 다 넘어가요. 그때 이제 광주의 조직력에 힘을 받죠. 그때 202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대권을 잡고 광주 시민들이 호남 기득권들을 전부 날려버립니다. 싹쓸이하죠, 민주당이. 그래서 2020년 이해찬 대표님이 선거를 지휘할 때 어떻게 180석을 얻었냐? 기본적으로 광주를 뺏기고도 123석을 얻었던 저력이 있는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거의 30석을 갖고 오게 되면 민주당은 무조건 과반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 쓸데없는 소리 좀 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광재가 김민석으로 그 쓸데없는 채팅 좀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당시에 그 광주 시민들은 총선 때도 그 호남 기득권들을 타파하는데 시민들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에 결국은 광주의 선택, 호남의 선택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고요. 진짜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울산에서 역전을 하고 호남에서 결국 이인재를 꺾었고, 정청래 대표도 부산에서 참 요번에 제가 현장에서 이 노사모분들이 이제 70대가 됐더라고. 60대가 됐더라고. 나 같은 50대들 있고. 정청래 지금 후보자는요, 노사모 출신이에요. 쌀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노사모의 정청래였죠. 그 노사모 출신의 정청래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 당대표에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김민석이나 저쪽 애들 뉴 이재명 세력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유시민이 조직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유시민? 아직도 전국에 시민광장이 살아있어요. 진짜 아직도 전국에 시민광장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시민광장.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여기 시민광장이 어디를 중심으로 많이 있냐면 고향 파주에 많아요. 고향 파주의 시민광장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요. 조만간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서울 경기도에 아직도 시민광장, 노사모 이쪽 엄청나게 아직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조만간 서울 경기지역에 노사모가 모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
서울 경기에 시민들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 조만간 제가 그 현장을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 경기 노사모 대회가 조만간 열릴 것이다. 서울 경기 노사모 대회 같은 어떤 게 제가 지금 들은 정보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광장이 어떻게 보면 다 노사모 출신들이 거기 시민광장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선거 이것 좀 봅시다. 투표 일정. 이번 선거에 이광재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광재는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이번 선거에는 이광재 뭐 이런 정치인들 끌어들이면 또 누가 누굴 지지하고 또 좀 가만 좀 있어 좀. 이광재가 김민석을 지지하겠냐? 노무현의 오른팔이 노무현을 배신했던 사람을 지지하겠냐? 인간적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 끌어들이지 마. 끌어들여 갖고 누가 누굴 지지한다 그런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이 선거를 자꾸 조직 선거로 만들면 이광재가 김민석을 지지해봐야 한 표야. 응? 왜 자꾸 불리한 누가 누굴 지지하면 힘 빠지는 이 선거는 국회의원 한 명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1인 1표제야. 아무 상관없어.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국회의원 박정현이가 대전에서 김민석 지지해서 대전에서 이 정청래가 이기나? 아무 상관없어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회의원 누가 지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지지하면 그 사람 밑에 조직이 있다. 그 예전같이 국회의원이 누구 찍으라고 찍는 시대 아니에요. 뭘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돌아섰냐? 대의원표 있을 때나 그게 가능한 일이고, 지금 여러분들 아무 걱정 1인 1표제예요. 민주당에 150명이 만약에 김민석을 지지한다? 150표예요. 그 150명이 옛날에는 1인당 40, 대의원 45명, 100명이면 4만 5천, 10명이면 4만 5천, 45만 표 있어. 1대 91대는 국회의원 10명이면 4만 표, 100명이면 40만 표야. 대박이지? 옛날엔 국회의원 100명만 김민석 뒤에 있으면 권리당원 표 40만 표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김민석 뒤에 국회의원 150명 서봐야 150표야. 40만 표가 150표로 줄어든 거야. 응? 뭘 겁을 내? 누가 누굴 줄이 서고 뭔 상관이야?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 지지자 숫자가 많아. 뭐 그런 누가 줄 섰다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쓰지 마. 줄 섰는데 대전 세종에서 깨지냐? 이번에는 당원 주권이 민주당 기득권을 깨는 선거예요. 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대전, 충남, 세종 이것들 대전, 세종 민주당 권력자들의 기득권을 당원들이 깨버렸잖아요. 응? 이게 사실이잖아. 누가 그렇게 줄 쓴 걸로 하면 원사이드하게 정청래가 졌어야지. 자꾸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의 줄서 아무 신경 쓰지 마.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국회의원 숫자보다 당원 숫자가 많아요. 그걸 믿으세요. 국회의원 숫자 해봐야 150, 당원 숫자면 150만이에요. 바보들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 찍으라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여시제가 왜 나와 이 도라이 새끼야. 아유. 네, 여러분들 지금 선거를 좀 봅시다. 이제 여기가 끝났죠. 응? 여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제주 인천입니다. 이거 좀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온라인 투표 내일부터 시작해요. 응? 여러분 내일부터 온라인 제주도 분은 여기 제주도 일자 한 번만 쳐보시고, 이게
수요일 날은 강원, 대구, 경북 요거 지금 다 집중하셔야 돼요. 요거만 알겠죠? 여기 항상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대구, 경북이고 강원, 제주도 요거 잘 봐주세요. 제주도 여러분들 당대표 선호투표 방법 1번, 2번 이렇게 213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으면 되시고요. 온라인 투표는 제주도는 화요일 내일 아침 9시부터 12시 안 됐으니까 내일 아침 9시부터 5일 수요일 밤 9시까지 그러니까 4일과 5일에는 온라인 투표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요날 4일 5일 투표를 못하면요 7일까지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전화 ARS 받는 ARS는 6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7일 아침 9시부터 낮 2시 거는 전화는 나는 오지도 않아. 거는 ARS는 7일 2시부터 5시까지 거는 전화번호는 로렌님 그날 공개가 되나요? 그날 공개가 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천 지역을 가볼게요. 거는 전화번호를 좀 이번에는 저 투표 못했다는 소리 안 나오게 당일 공개되죠. 거는 전화번호는 당일 여러분들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빠르게 전화 투표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인천 공개합니다. 인천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화요일 여러분들 인천 여기 분들 많죠. 이따가 제가 제주랑 인천 제가 숫자를 좀 파악할 거예요. 화요일부터 수요일 9시부터 2시 똑같습니다. 요거 잘 봐놓으세요. 나 투표 언제 하나. 인천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 인천 권리당원 여러분들은 온라인 투표 화요일 수요일 날 카카오톡으로 톡이 오면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전화 받는 전화는 6일 7일 거는 전화는 3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인천 제주 경기 제주 인천 선거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요걸 먼저 좀 보십시오. 이게 전국의 유권자 민주당의 전국 대의원 시도 권리당원 현황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주도가 의외로 표가 커요. 그렇죠? 제주도 권리당원 표가 45,000표 정도 돼요. 45,000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인천 어디 갔니? 왜 내 눈엔 인천이 안 보여? 여기 인천이 없나? 여기 왜 인천이 없지? 인천 권리당원 몇 명으로 나와요? 여기 왜 인천이 없어? 인천 10만 명이에요? 인천이 왜 없어? 이 표에?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5만 명? 인천이 5만 명대? 근데 제주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 계속 여러분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킬게요. 이번 선거를 자꾸 조직이냐 아니냐 이거로 따지면 여러분들 선거 못 치릅니다. 조직은 저쪽이 세요. 당원은 우리가 많아요. 58,000. 그 생각으로 선거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자꾸 이번 선거를 누가 누구 돌아섰냐 저쪽에 조직이냐 이게 아니 그렇게 보면요 선거 못 치러요. 그렇게 하면 선거 못 치러요. 저쪽은 조직이 세지만 우리는 당원이 많다라고 생각했고 이번에 해야 되는 선거예요. 자꾸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누구를 돌아섰냐 아무 의미 없어요. 응? 당원 대 민주당 기득권들의 싸움이에요. 뉴 이재명 세력들. 지금 제주도는요. 저희가 어제 차량에서 분석해드렸듯이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들이 40대, 50대, 60대가 거의 민주당 150만 권리당원 중에 70%예요. 70%.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20, 30대보다는 민주당의 40대, 50대, 60대의 코어 지지층들이 많이 살아요. 권리당원들이. 그래서 제주도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고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40대, 50대, 60대가 왜 조직이 뭐 김민석이 많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느냐. 40대, 50대, 60대는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요.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찍으라고 표를 강요해서 그 사람들을 찍는 사람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의 40대, 50대, 60대는 누가 위에서 조직적으로 찍으라고 해서 찍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자발적인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어떤 40대, 50대, 60대의 분포가 많이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인천이 뭐 5만 8천 표라고 아까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인천이 여러분들 자꾸 정청래가 불리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떤 뭐 유튜버들이 여기저기서 뭐 이번에 뭐 어디에 뭐 권리당원들이 많이 가입했다라고 뭐 얘기들 하는데요. 원래 지방선거를 앞두고는요, 전국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가입을 많이 해요. 그거는 저 뉴 이재명 세력들 뿐만 아니라요, 선거를 앞둘 때는요, 원래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늘어나요. 그거는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어떤 민주당 전당대회나 저기 지방선거를 앞두면요, 새로운 지지 세력들이 유입되는 거는 당연해서 전체적인 권리당원이 늘어나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저게 경기에 포함된 건가?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5만 8천 명 그래갖고 뭐 박찬대가 오고 나서 권리당원이 많이 유입됐다? 그게 왜 다 김민석 표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을 가입할 정도면요, 정치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누군가가 강요해서 가입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권리당원인지도 모를걸요? 제 말 100%예요. 누군가가 주민번호 도용하고 뭐 직접 당원 서류로 가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민주당 당원인지도 모를 거고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투표율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내가 전화해서 민주당에 인터넷으로 민주당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입한 사람들은요, 지금 대부분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누구에게 찍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람들이 뭐 인천에 저기 송영길이 뭐 조직이 있고, 예전 같으면 조직 많으면 무조건 이겨. 지금 1인 1표제 진짜 조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여기 막 몰려다니고 막 송영길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 뭐 시의원, 구의원 해봐야 뭐 몇 명인데 한 10명도 안 되잖아. 민주당 지금 소리 없이 인천에 사는 권리당원들 니들 한번 이번에 선거할 때 보자. 벼르는 사람들 10명이랑 똑같은 거야. 안 그래요? 이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게 1인 1표제가 아니면 정청래 이번에 못 나와요. 1인 1표제니까 정청래가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한 거고, 정상적이면 이번에 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서울 경기를 넘어오면 온라인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싸움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기사야? 이 경향신문 새끼들 어제 방송을 베꼈나? 이거 뭐라고 그래? 경향신문 선호투표제 도입 매직 넘버 48. 내 방송 제목이랑 똑같죠?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48%를 먼저 찍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여태까지 표가 까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디 있죠? 지금 내일 강원 이쪽 해봐야 7% 정도, 대구, 경남, 경북 5% 정도. 지금 여기 한번 봅시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오늘 8일날 제주, 인천, 그 다음에 9일날 강원, 대구, 경북 하죠. 여기가 몇 % 비중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주, 인천 투표가 시작되죠. 이쪽이 제주, 인천이
제주 인천 권리당원 규모가 제주와 인천을 합치면 전체 규모의 155만 명 중에 7만 명, 7% 정도가 여기가 7% 제주 인천이 7%. 그다음에 강원, 대구, 경북 여기 다 합쳐봐야 5%. 승부는 여기죠. 8월 11일 날부터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는 그러니까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남았고 여기는 7%, 여기는 5%예요. 2라운드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박 터지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박가리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호남권을 투표가 끝날 때, 이 호남권을 투표가 끝나고 경기로 넘어올 때 이게 겹쳐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지지율은 볼 수가 없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48%를 찍고 넘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좀 봅시다. 아, 정신없어. 여기가 제주잖아요. 제주도 헤리티크 제주. 지금부터 제주도뿐만 이자 한 번만 쳐주세요. 우리 지금 제주도민 중에 이날 여기 갈 수 있는 분들 이자 한 번만 주세요. 몇 명이나 좀 되나 보게. 제주도뿐만 이자. 동틀역님, 꽃길님, 제주도예요? 마로님도 제주도예요? 그래? 뭐 제주 방송이야? 왜 이렇게 많아? 제주도 분들 제 전화번호 010-2797-7660 010-2797-7660 제주도 분들 저한테 문자 좀 보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팀을 좀 만들어줘 갖고 제가 못 가요. 근데 텐트랑 그런 것들은 다 주문할 수 있어. 우리가 제주도 좀 고생을 해주세요. 제 전화번호 010-2797-7660 제주도 분들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방을 하나 만들어 갖고 우리 제주도 팀이 가갖고 정청래 후보님 외롭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제주도가 좀만 고생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여기 보이죠? 제가 제주도 지금 조직을 만들어 줄게. 2797-7660 제주도 분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거기서 저희가 그 단톡방을 만들어 갖고 제주도 분들이 어떻게 제가 비밀 단톡방을 드릴게요. 아니 누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저걸로 할 수 있게 제주 분들은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제주라고. 유튜브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여갖고 제가 유튜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모여갖고 거기 제주도에 마포에서 내려가시는 분들이랑 응원단이랑 그 규모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제주도 분들 저한테 꼭 문자를 하나 주세요. 알겠죠? 전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문자를 주세요, 사장님. 예. 전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문자를 주세요.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제주도 잠깐 몇 명인지 보여줄게. 장난 아니지 지금 제주. 지금 제주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지금 벌써 10명. 10명이면 우리 그 시민들이랑 같이 제가 단톡방을 여러분들 만들어 드리면 거기서 이제 제주도 모여갖고 이제 제주도가 할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 제주도의 표가 의외로 커요. 4만 표가 넘어요. 대박이지. 제주도가 경남표만큼 있다니까. 대박이지. 제주도가 여러분들 작은 게 아니야. 제주도가 여러분들 인천이 5만 8천 표인데 제주도가 4만 5천 표라니까. 부산보다 커 권리당원이 제주도가.
깜짝 놀랐지. 부산보다 제주도에 권리당원이 많다니까. 응? 여기 다 합쳐도 제주도 여기 봐요. 그래서 제주도 선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제주 분들 저한테 문자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색하지만 이 제주도 조직을 제가 좀 하나 예전같이 다시 제주 권리당원들 제주 권리당원들 위주로 오면 좋고 권리당원 아닌 분들도 앞으로 가입시키면 되니까 제가 조직을 제주도로 하나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인천 분들은 권리당원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인천에서 권리당원 늘어났다고 하면 인천에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막 써갖고 하는 사람들보다 다들 여러분들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 돕겠다라고 하면서 인천이 여러분들 그 권리당원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찍겠다라고 하면서 돕겠다라고 하면서 인천의 당원 가입이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입한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까지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실망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응? 실망한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그 당시에 가입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맨 앞에서 싸우면서 지지 안 했어요?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니잖아요. 왜 대통령이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게 눈에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나 확고한 의지,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는 그리고 이재명 세력들과의 어떤 차별화적 좀 선 긋기 이런 거 하나하나 해결 안 하니까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그냥 맘대로 해라 우리도 맘대로 할란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가입했다 그래갖고 김민석을 찍는다 그래서 그때 조직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거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남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주는 왜 제가 크다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죠. 4만 5천 표 정도가. 근데 저쪽 제주도에서 제가 한 10% 이길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예상은 제주도에서 정청래 대표가 10%는 앞설 겁니다. 진짜로 제주도에서 10% 정도 앞서고 인천에서도 소폭으로 저는 이길 수 있다라고 봐요. 자꾸 인천이 인천에 이렇게 권리당원이 많았어? 여러분들 보세요. 인천 권리당원입니다. 제주 권리당원입니다. 제주 권리당원입니다. 제주 권리당원입니다. 제주 권리당원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전화번호 노출되면 안 되지. 엄청 많아요. 제주도 이번에 한번 직결해요. 제주도. 아이고. 제주도 분들 이번에 직결합시다. 엄청 많아요. 와 제주도 많네. 제주도 제가 그 직결 장소랑 그거 다 알려드릴게요. 제주도 직결합시다. 잠깐 나 지금 이거 할 게 많아갖고 정신이 없네. 이거 했고 무슨 얘기했죠? 인천 권리당원 58,000.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노사모 서울 경기 한번 뭉칠 거예요. 노사모 이번에 여기 한번 뭉칠 거고 그 다음에 호남 바까리 하는 방법. 이제 호남이 결국 승부처래서 호남 준비합시다. 정신이 없네. 잠깐만요.